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호주로 도피시켰던 피의자 이종섭이 오늘 오전 귀국했습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방산협력과 관련한 주요 공관장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왔다. 머무는 동안 공수처 조사를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는데 아직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민심이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국민들은 지금 피의자 이종섭으로 생각하지 호주 대사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회의, 그것도 급조된 회의에 참석하라는 게 아니라 당장 물러나고 수사를 받고 진실을 밝히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민심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제 다 해결됐다고 말하던데 뭐가 해결됐습니까? 민심을 모르고 민심을 거스르면 반드시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생방송 백운기의 정치 1번지 출발합니다. 저는요 딱 네 가지만 기억하시면 된다고 봅니다. 주가 조작. 주가 조작. 그러면 이체 양명주로 합시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을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그리고 최수근 상병의 희생에 따른 박정훈 대령에 대한 수사 외압. 이 정부에서 추진되었던 모든 사항을 백지화하겠습니다. 이체 양명주. 온 국민이 잊지마자 이체 양명주를 외치면서 이태원 참사, 최상병 사망 사건, 양평 고속도로 농단 사건, 명품백 주수 사건, 주가 조작 사건, 이채양명주 5대 실정을 심판할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이체 양명주. 먼저 여러분께 한 가지 좀 안내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정어리원들께서 사과 많이 기다리셨나 봐요. 어제 요즘 사과 한 개씩 10,000원 하는데 정어리몰에서 아주 착한 가격에 여러분께 사과 드린다고 했더니 너무 많은 분이 신청을 하셔가지고 지금 일부 배송이 좀 지연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해를 해 주시고요. 어제 오후 6시까지 준비했던 수량 700박스가 다 완판이 돼서 어제 판매했던 제품보다는 조금 크기가 더 작은 중과, 이걸 5kg 한 박스 17개에서 20개 정도 들어있는 제품, 지금 이걸로 이제 바꿔서 드리는데요. 약간 작고 크기는 큰 차이는 없지만 개수가 오히려 더 많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39,900원이었는데 이건 이제 38,900원, 1,000원 더 싸게 여러분께 드린다고 합니다. 이 가격이 아마 공판장에서 파는 것보다 더 싼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또 좋은 가격은 먼저 알아보시는 것 같은데 주문이 많이 밀리고 있고 지금 최대한 좋은 제품을 보내드리기 위해서 선별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게 한 2, 3일 정도 지연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면 좋겠다고 정어리몰에서 알려왔습니다. 여러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지금 우리 정어리TV에서 시작했던 이체 양명주 운동, 지금 정말 범국민적 운동이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가는 곳마다 이체 양명주 얘기를 합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이체 양명주 외치고 있고 우리 많은 국민들 이번에는 반드시 심판해야 된다. 그리고 4월 10일은 선거 혁명의 날이다. 이런 생각으로 지금 그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체 양명주 운동을 어떻게 하면 더 널리 퍼뜨릴 수 있을까 해서 저희가 지금 이체 양명주 디퓨저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는데 지금 이제 우리 정어리원들은 다 하나씩 갖고 계시고 또 한 10개씩 구입해서 많이들 나눠주고 계시는데 어떻게 하면 더 확산시킬 수 있을까 생각한 끝에 이번에 이렇게
이채 양명주가 새겨진 파란 리본 브로치를 만들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이채 양명주 리본입니다. 이 리본을 두 가지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큰 게 있고 지금 제가 차고 있는 것은 이것도 한번 잡아주세요. 작은 것. 예, 리본이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작은 사이즈, 큰 사이즈 두 가지인데요. 지금 이걸 많이 드리기 위해서 좀 뭐 이익 같은 것은 생각할 수도 없으니까 작은 건 3,000원, 큰 건 하나에 4,000원씩 지금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작은 것 생각하기에는 여성분이나 옷에 이렇게 차는 건 작은 것, 파란 리본은 이제 이채 양명주다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노란 리본은 세월호를 상징했듯이요. 파란 리본 작은 것은 옷에 차고 또 이렇게 좀 큰 것 남자분들은 뭐 찰 수도 있고 아니면 가방에도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은 거 큰 거 세트로 같이 구매하시면 5,900원에 구매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근데 이게 다 수작업으로 제작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려서 오늘부터 사전 주문을 받겠습니다. 많이들 참여하셔서 이채 양명주 운동이 온 나라에 빨리 퍼질 수 있도록 여러분 동참해 주십시오. 예고해 드린 대로 오늘은 민주당 새 후보를 모시고 간이 출정식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세 분 후보 소개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수원정 후보로 나오신 김준영 후보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김준영입니다. 그리고 민주당 고양병 이기현 후보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기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민주당 용인병에서 싸우실 부승찬 후보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부승찬입니다. 예, 오늘 이렇게 세 분을 보니까 제가 막 힘이 나는데요. 예, 옷도 아주 1번 딱 좋습니다. 예. 언제 후보 등록입니까? 예, 오늘 내일 후보 등록인데요. 예. 저는 9시에 예. 후보 등록하고 그리고 왔습니다. 하고 오셨어요? 예, 영통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 등록을 마쳤는데 아무래도 저희 지역이 가장 핫한 지역으로 아마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하고 국민의힘 후보 이수정 경기대 교수하고 대결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경기도 내 주요 언론들이 저희들 후보 등록을 사진으로 촬영하고 영상으로 촬영해서 내일 아침에 일면으로 내기로 합의를 아마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기자분들이 그냥 잔뜩 계셔가지고 제출하고 왔습니다. 아마 우리 김준혁 교수님은 운도 좋고 국민들이 많이 지지하니까 기호 1번을 받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기현 후보님은 등록하셨나요? 아니요, 오늘 방송 끝나고 예. 바로 점심 먹고 선관위 가서 등록할 예정입니다. 아, 그러십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기호 1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승찬 후보도 또 두 분 1번인데 1번 드려야죠. 예. 등록은 언제 하십니까? 오늘 오후에 할 예정입니다. 오후에?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하여튼 이제 세 분 오늘 우리 정의리원들이 힘을 팍팍 드릴 겁니다. 그 힘 가지고 반드시 이 정권 심판해 주시고 이채 양명주 심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가 특별히 이 세 분 후보께 이채 양명주 리본 달아드리면서 힘을 불어 넣어 드리려고 생각합니다. 시간 관계상 방송 시작하기 전에 이기현 후보님과 부승찬 후보님은 제가 달아드렸고 상징적으로 김준혁 후보님께 이 이채 양명주 리본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채 양명주, 이거는 제가 달아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 정의리원들이 힘을 모아서 드리는 거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후보님들께 이채 양명주 푸른 리본 달아드리니까 우리 정의리원들의 힘이 싹 가는 걸 제가 느낄 수가 있고요. 오신 김에 제가 선물을 하나 더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이채 양명주 나무로 만든 샤프 펜슬입니다. 그리고 이채 양명주 여기 뒤에 뭐라고 써져 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백운기의 정치 1번지. 이거를요, 제가 어제 얼마나 참 눈물이 날 정도로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경주의 안강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될 때 한번 그 영상도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안강할배라는 분이 계십니다. 성함은 다음에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연세가 꽤 많으신 분인데 나무를 이용해서 이렇게 샤프 펜슬을 만들어서 그 지역의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 학생들, 그리고 또 멀리 네팔의 이 조그만 산골에 있는 아이들에게 이거를 무료로 기부를 하고 있는 그런 분입니다. 판매를 하지 않습니다. 돈 받고 판매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신이 가진 재능을 가지고 이렇게 나무로 샤프 펜슬을 만들어서 선물을 하고 그러는 분인데 우리 백운기의 정치 1번지 이채양명주 운동 동참하시기 위해서 직접 이걸 만들어서 이채양명주 백운기의 정치 1번지 이렇게 써서 나무 샤프 펜슬을 보내주셨습니다. 안강할배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걸 이렇게 이제 보여드리면 아마 우리 많은 또 애청자님들이 나도 갖고 싶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할까 좀 벌써부터 걱정이 되긴 되는데요. 제가 그러면 안강할배님께 가능한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채양명주 푸른 리본을 제가 달아드렸는데 오늘 이 샤프 펜슬도 제가 우리 정어리원들의 뜻을 모아서 후보님들께 하나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연필은 그냥 연필이 아니지요. 자, 우리 PD님께서 하나씩 좀 전달해 주시겠습니까? 예. 우리 김준혁 후보님, 이기현 고맙습니다. 후보님, 부승찬 후보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떻습니까, 김준혁 후보님? 요즘에 시민들 많이 만나고 다니시는데 이채양명주 이제 많이들 하시죠? 뭐 많이 하는 정도가 아니라 저한테 이채양명주 이렇게 디자인 같은 걸 좀 해가지고 계속 들고 다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어젯밤에 제가 한 8시 한 반쯤 됐나요? 지역에 이제 상가 인사도 하고 시민분들 모인 데 가서 인사도 하는데 어제 영통시민연대라고 하는 그 모임이 있었습니다. 한 40여 분 정도가 모이셨는데 그 모임에 인사를 하고 나왔는데 제가 아까 사진도 보내드렸습니다. 이렇게 라이더 하시는 분께서 저를 보고 인사를 바로 하시더니 딱 자기 오토바이 뒤에 예. 딱 붙어 있는 백운기 정어리 예. TV 그 사진을 보여주시면서 저는 교수님 백운기 선생님과 함께 하시는 모습 늘 보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번에 국민의힘 이수정 후보 꺾어서 윤석열 정부 정말 이 폭정 막아주고 탄핵까지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사진 있지요? 예, 제가 보내드렸는데 혹시 좀 올려줄 수 있으면은 올려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 국민들이 모두가 다 이채양명주 운동을 이끈 백운기 정치 1번지 너무나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신지 제가 알 것 같아요. 우리 아이디 착한 악마 쓰시는 분인데요. 아, 네. 배달 일을 하시는 네, 분인데 맞습니다. 이채양명주를 이렇게 붙이고 돌아다니시고 그러세요. 지난 겨울에는 오토바이가 넘어져서 사고가 좀 나서 좀 새로 오토바이 장만을 했다고 그러시는데 비가 와서 배달 일이 없을 때는 그냥 그 이채양명주 또 백운계 정어리 TV 알리려고 그 스티커 붙여놓고 일부러 이렇게 빙빙 돌아다니기도 하고 그러시는 분인데. 아, 그분이 수원에 계시는 분인지 전혀 몰랐는데 예. 어젯밤에 뵙고 너무 감사드리고 지금 나오네. 네, 네. 예. 예. 그래서 제가 인사도 드리고 반드시 승리하겠다 약속도 드렸습니다. 예. 이기현 후보님, 고향도 이채양명주 운동이 뜨겁죠? 네, 제가 아침에 또 오후에 출퇴근 인사를 하는데 시민들께서 피켓을 만들어 가지고 이채양명주 피켓을 들고 제가 인사하는 곳 인근에서 들고 계신 분을 제가 봤습니다. 그만큼 이채양명주에 대해서 유권자들, 국민들께서 많이 인식하고 계시고 또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주요한 홍보 도구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햇들날님이 오늘 오마이뉴스 기사에도 이채양명주라는 기사가 등장했습니다. 정어리원들이 시작한 정권 퇴진 운동이 전국적으로 퍼져나가는 중이네요. 정어리 TV 정말 대단합니다. 예, 저도 그 기사 봤는데요. 이채양명주 맨 처음에는 뭐 중국 술 이름인 줄 알았다고 그러면서 참 장명을 잘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군요. 단이님, 작은 불꽃이 큰 불을 일으키듯 작은 목소리에 이채양명주가 큰 함성이 돼서
부패한 나라를 바꿀 것으로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곽형태님, 지난번 이치학 명주 오행시 참여했는데 그때 보내주신다던 디퓨저가 오늘 온다네요. 가게에 비치해서 손님들에게 홍보하겠습니다. 잊지 말자 이치학 명주 투표로 심판합시다. 예, 감사합니다. 테리09님, 항상 과할 정도로 말 조심 겸손하셔야 합니다. 술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모두들. 그럼요. 아이고 뭐 지금 선거운동 하는데 술 드실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승찬 후보님은 이치학 명주에 대한 생각이 남다를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심판해야 될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도 싸우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사실은 뭐 민주당 선대위 이채양명주 심판본부장을 예. 뭐 이러한 직을 맡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수근 상병 사건, 특히나 이제 이종섭 도주대사의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요. 저희 캠프도 이채양명주와 관련된 윤석열 심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예. 제가 하나만 더 네. 말씀 좀 드리면은 오늘 그 이채 양명주의 최수근 상병 사건을 밝히려고 하는 박정훈 대령께서 국방부 군사법원에 이제 오늘 출석을 하게 됐습니다. 많은 해병대 그 전우들이 함께 했었고요. 아침에 제가 박정훈 대령님하고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박정훈 대령님의 용기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제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민주당 후보들이 이번에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서 최수근 상병과 관련된 진실을 밝히는데 최선의 역할을 다할 것이고 그리고 박정훈 대령님을 지키는데 역할을 하겠다. 그래서 제가 오늘 통화하면서 정말 저도 반드시 이채 양명주를 우리가 밝히고 이채 양명주를 만들어낸 저 권력자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반드시 승리해야 되겠다는 각오를 새로 다졌습니다. 네. 오늘 많은 분들이 벌써부터 응원하는 글을 보내주시는데 그 전에 남궁현님, 리본이 눈에 잘 안 보여요. 노란 숫자 1 위에 꽂으면 잘 보일 것 같아요. 그러네요. 저도 아까 예. 차면서 우리 후보님들이 파란 옷을 입으셨기 때문에 파란색이 겹친다 했는데 김 후보님 지금 그 1번 있지 않습니까? 네, 제가 한번 그 바꿔보겠습니다. 1번의 일자 맨 꼭대기에 한번 그 이제 핀으로 돼서 꽂기 쉬우니까. 제가 드릴게요. 예, 혼자 쉽지 않을 보기 거예요. 좋습니다. 예. 그 일자 위에다가 꽂으면 잘 잠시만요. 보이긴 많이 하겠네요. 남궁현님 아주 좋은 됐습니다. 예. 생각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어디 봅시다. 오, 예. 좋아요. 예, 거기다 찹시다. 예, 제가 우리 네, 아니 저는 지금 그 그거는 이름표가 이제, 있어서 번호가 다시 좀 하겠습니다. 다르시니까 네, 네. 예, 이왕이면 잘 보이는 것에 아까 어떤 네. 분은 파란색이라 잘 안 보이니까 팔에다 차면 어떻겠냐 그러셨는데 그 숫자에 타는 게 여기다 예, 차는 게 확실히 딱이네요. 좋네요. 딱이네요. 예. 앞으로 거기다 차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 차고 다니시고 오늘 여러분들 우리 새 후보님 응원하는 글들 많이 보내주십시오. 제가 특별히 오늘 많이 선정해서 이채학 명주 디퓨저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성함으로 삼행시를 지어서 보내주셨는데 좀 소개를 한번 해드릴까요? 정어리 절찬리 모집 중 아이디 쓰시는 분이 우리 김준혁 후보님을 위해서 삼행시를 지어 보내주셨는데 김 후보님이 한번 운을 떼주십시오. 김준혁 후보님. 준비된 후보 맞죠? 혁띠를 졸라매고 힘들어하는 국민들 위해서 힘써주세요. 아자아자 화이팅. 고맙습니다. 네, 어쩌면 또 이렇게 잘 만드셨어요. 변함없이님은 이기현 후보님. 네. 저 삼행시 주셨습니다. 네. 이겨야 합니다. 기본이 안 된 것들은 이 기회에 다 날려버립시다. 헌신을 다해 꼭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박수 한번 쳐주셔야 됩니다. 부승찬 후보님, 정어리 절찬리 모집 중님이 부승찬님도 주셨네. 자, 주십시오. 부승찬님, 승리하십시오. 찬. 부승찬 후보님 평소 즐겨 부르는 18번도 찬찬찬일 것 같은데 맞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까? 저는 잘 살 거야. 잘 살 거야. 예. 한국만 앞에 한번 불러보세요. 예? 앞에만 한번 해보세요. 왜 그러십니까? 후보님은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정어리언들을 위해서. 잘 살 거야. 잘 살 거야.
우리 모두 잘 살 거야. 잘 사는 날이 올 거야. 예. 아, 후보님들 박수도 좀 쳐주시고 장난도 좀 맞춰주시고 세 분 다 참 신선하시죠. 자, 이채양명주도 잊지 마시고 국민들 위해서 힘써주세요. 아멘. 정어리 절찬님 오집중님이 거기까지 주셨습니다. 장현주님께서 슈퍼챗 보내주시면서 백운기 앵커님 저희 수원정 김준혁 후보님 후원 계좌 좀 소개해 주세요. 그러셨고요. 또 아까 지우아빠 헬리님 이기현 후보님은 제가 사는 고양병 지역구 후보십니다. 우리의 낙원 정어리TV에서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고양시 유일한 지역 특파원으로 주위 분들 주민들 민심을 들을 때 이기현 후보님 홍보 많이 하겠습니다. 혹시 마주치게 되면 특파원 인터뷰 응해주세요. 지금의 달덩이가 4월 10일 이후에도 빛나길 응원합니다. 그러셨는데 이기현 후보님 이 지우아빠 헬리님은 아기가 지후거든요. 아, 예. 근데 지난번에 돌 때 또 우리 스튜디오에 와서 같이 사진도 찍고 그랬는데 네, 그러셨군요. 이번에 우리 정어리 특파원으로 선발이 되셨어요. 아, 그랬어요. 고양병에 사신다고 하는데 정어리 특파원으로 나중에 인터뷰한다고 그러면은 네, 인터뷰도 그렇게 잘 하겠습니다. 해주십시오. 네. 예. 세 분 후원 계좌를 저희가 밑에 자막으로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세 분, 재정적으로도 많이 후원해 주십시오. 네, 김준혁 후보님 후원 계좌가 나가네요. 농협 351에 불러주세요. 351에 1306-1820-53. 네. 그리고 또 다른 후보 후원 계좌 이기현 후보님. 아, 이건 글자가 좀 더 커서 제가 보이네. 농협 351에 1302-5942-33. 네. 이기현. 아, 이기현 후보 후원회장님이 정봉구 대사님이시구나. 네, 저희 지역에서 예. 16대 처음으로 민주당의 깃발을 들고 예. 당선되셨던 의원님이 예, 정봉구 예. 의원님이십니다. 저하고는 참 오랜 인연입니다. 네. 옛날 또 방송할 때부터.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우리 부승찬 후보, 부승찬의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농협 351에 1304-285593. 세 분 중에 후원 계좌 글자가 제일 크네요. 군자금이 많이 모자라서요. 그렇죠. 예, 예. 아무래도 이 선거 치르려면 예. 또 선거 비용 많이 들잖아요. 예. 나중에 이제 다 뭐 보전을 받기는 하지만 또 맨 처음에 하려면 힘들 텐데 이번에 우리 정어리원들께서 많이 후원해 줄 걸로 믿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우리 오늘 세 분 간이 출정식으로 하는데 이슈에 들어가기 전에 세 분께 제가 1분씩 발언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 선거 어떤 각오로 뛰시고 또 무엇을 가장 호소하고 싶으신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준혁 후보님부터. 이번 선거는 마땅히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 무능과 폭정, 이 검찰 독재 정권 반드시 막아야 되고요. 국민의힘이 인재영이 미로 이수정 경기대 교수를 저희 지역에 보냈습니다. 윤석열의 아바타와 같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는 수원 시민을 모독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원 시민이 함께 연대해서 국민의힘 이수정 교수 꺾는 것은 바로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폭정 막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앞에 제가 최선을 다해서 승리의 깃발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수 한번 주십시오. 다음 이기현 후보님. 저는 사실 출마를 결심하면서 제 죄값을 치러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했습니다. 민주당에서 20년 이상 당직자로 일했고 여러 번의 선거에 참여한 바 있고 또 문재인 정부에서는 5년 내내 민정비서관, 시민참여비서관으로 일했는데 결국 공무원으로서 제가 직접 선거에 개입하지 못했지만 이 정권이 넘어가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잘못한 부분 그리고 모자랐던 부분 있었습니다. 유권자들께 국민들께 통렬하게 반성한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또 우리와 같이 했던 많은 민주당의 당직자 의원님들, 보좌관들 낮지만 여러 역할을 했던 분들 또 공직에서 일했던 분들 정말 뼈를 깎는 각오로 유권자와 국민들께 반성하고 이 싸움에서 꼭 이겨서 저희들이 이 부족했던 부분 그리고 저희들이 꼭 극복해야 될 검찰 독재 정권을 극복하는데 같이 힘을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제 출마의 변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똑같은 마음입니다. 이번에 꼭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SHR님이 부승찬 후보님 성함으로 삼행시 주셨는데 하나 더 소개하고 싶은데요. 부승찬님이 한번 운을 떼주십시오. 부당한 정부 박살내고 승리의 나팔 불며 찬란한 대한민국을 위해 화이팅! 그러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두 번씩이나. 자, 우리 부승찬 후보님 1분 드리겠습니다. 아까 삼행시로 대체하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싶지 않습니까? 이 좋은 기회를. 아닙니다. 용인시병 부승찬 후보입니다. 제가 용인시 수지를 선택한 이유는요. 거기에 윤석열 대통령의 절친 고속 후보가 나옵니다. 사법연수원 동기고요. 그래서 예선전을 세게 붙고 대통령실로 향해 가겠습니다. 그게 국민의 행복을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고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어깨가 무겁습니다. 하지만 저 반드시 승리해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데 선봉장에 선 장수가 되겠습니다. 믿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네, 새 후보님의 1분 유세 들어봤습니다. 앞으로 이제 공식 선거운동 기간 세 분 후보 목이 터져라 이채양명주 심판 외치면서 국민들에게 다가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반드시 정의와 상식이 바로 서는 세상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십시오.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넘어갑니다. 속습니다. 속지 말아야 합니다. 선거는 혁명입니다. 이번 선거 혁명을 통해서 정의와 상식이 바로 서는 그런 나라 한번 만들어 봅시다. 호주로 도피했던 피의자 이종섭이 오늘 오전에 귀국했습니다. 그런데요, 귀국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많은 국민들은 그냥 귀국하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지금 그렇게 나갈 수 있느냐. 조사받아야지. 그리고 잘못했으면 벌을 받아야지. 그랬는데 그런 사람을 대사로 임명을 해서 외국으로 도피시켜요? 이게 할 일입니까? 안 되잖아요. 당장 해임하고 들어와서 제대로 조사받고 잘못한 거 있으면 벌 받아야지요.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곧 들어온다고 그래서 제가 궁금했어요. 이번에 만약에 들어오려면 그러면 자기 돈 사비로 내고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닌가. 조사받으러 들어오는 것은 공무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거 누구 돈으로 들어왔는지가 한번 취재 좀 해봐야 되겠다 했는데 아니 뭐 무슨 회의를 한다 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수처 조사를 받아라. 그렇게 얘기해서 조사 받으러 들어오는 게 아니고 회의를 하기 위해서 들어오는데 그 회의 하기 위해서 들어온 김에 조금 있을 테니까 조사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아라 이런 식인 거예요. 무슨 회의인가 하고 들여다봤더니 뭐 방위산업과 관련한 주요 공관장 회의라는 거예요. 이 회의가요. 원래 예정에 있었겠습니까? 갑자기 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회의가 나온다고 그러니까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합니까? 주제는 뭡니까? 어느 나라에서 대사들이 옵니까? 잘 몰라요. 급조된 거라는 거죠. 알 수가 없는 거죠. 이런 회의 갑자기 하니까. 더군다나 4월 22일 날 총선 끝나고 그때 전 공관장 회의가 있어요. 그때는 외국에 나가 있는 대사들이 다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회의를 하는 거예요. 대체로 지금까지 방산협력 관련된 공관장 회의는요. 두 가지로 전체 공관장들이 모였을 때 거기에서 별도로 회의를 한번 하기도 하고 또 따로 공관장 방산협력을 하기 위해서 한다면 화상으로 했어요. 근데 그거 한다고 몇몇 나라 대사들 불러 모아가지고 그걸 한다고 거기에 끼워 넣는다고 이런 식으로 합니까? 참 악합니다. 사악합니다. 간악합니다. 그렇게 하면 국민들이 들어오라고 그래서 들어왔네. 그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까? 오늘 피의자 이종섭 공항에 돌아와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먼저 들어봅시다. 저와 관련하여 제기되었던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수차례에 걸쳐서
그런 의혹들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하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오늘은 다시 중보해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임시 귀국한 것은 방산협력과 관련한 주요국 공관장 회의 참석하기 위한 겁니다. 체류하는 기간 동안에 공수와 일정이 조율 잘 되어서 조사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잘못 없다. 나 회의 있어서 왔다. 그리고 회의 있는 동안에 뭐 만약에 조사받을 일 있으면 받겠다 이런 건데 그 회의 이기현 후보님 청와대 계셔서 잘 아실 건데 주요 공관장 회의 이런 걸 갑자기 이렇게 만들고 이런 적이 있습니까? 없고요. 공관장이라는 거 1년에 딱 한 번 이번에 예정돼 있던 4월 22일 날 열리고요. 방위사업 공관장이라는 건 제가 듣다 보다 못했습니다. 없었습니다. 제가 외교 현안을 바라본 지가 한 20년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저는 외교부에서 이런 공관장 회의가 소집돼서 수집됐다는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혹시 그런 주제들이 생기면 예전에 코로나라든지 긴급하게 대응할 일이 있으면 관계망 회의라는 걸 합니다. 그건 이제 전산으로 화상으로 연결해서 하는 회의입니다. 필요하면 그렇게 해도 충분하거든요. 그리고 작년에 했다고 하는 방위사업 관련해서는 작년에 아시겠지만 방위사업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냥 그 화상으로 연결해서 회의를 했던 것이고요. 이렇게 대사들이 귀임지를 직접 주재국을 벗어나서 귀국해야 할 이유가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불과 이제 한 달 후에 전국의 세계 공관장 회의가 대한민국에서 정례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열리는데 이 회의를 지금 6명의 공관장을 불러서 회의를 하고 여기에 피의자 이종섭을 불렀다는 것은 저는 이것은 명분을 주기 위한 것이지 외교부에서도 정말 우스운 얘기가 될 겁니다. 부승찬 후보님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보십시오. 4월 22일 날 전체 공관장들이 다 모이는 회의가 있어요. 예. 그거를 굳이 지금 해서 따로 해서 할 이유가 있냐? 네. 첫째. 네. 그다음에 지금 호주 대사로 간 지가 11일인가 됐어요. 그러면 이런 회의가 있으면 하고 가든지 11일 만에 다시 돌아올 거를 뭐가 급하다고 그렇게 부랴부랴 나가가지고 다시 들어오고 이렇게 눈 가리고 아웅을 합니까? 좀 어처구니가 없고요. 어처구니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실질적으로 방산에 있어서 물론 대사들의 역할이 중요하긴 하죠. 그리고 이제 호주라는 데가 뭐 지난해 이제 장갑차와 관련돼서 3조 원 계약도 맺고 상당히 중요한데 그건 전임 대사가 그리고 이제 국방부와 방사청과 그리고 이제 대통령실이 합작을 해서 이게 문재인 정부 때부터 계속 추진해 왔던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호주 대사가 직접적으로 방산과 관련돼서 뭔 회의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앞으로 진행되는 게 이제 또 하나가 있긴 합니다. 해군과 관련된 선박 수주와 관련된 세척 수주와 관련된 계획이 돼 있긴 한데요. 지금 이거를 보면서 느낀 거는 뭐냐면 저도 이제 방산회의와 관련된 화상회의에도 참석해보고 이래 봤지만 대사들이 중심이 된 주요 6개국 공관장회의 그리고 이제 이종섭을 위해서 일부러 중동과 폴란드 대사들을 끼워 넣는 아주 얄팍한 이런 수가 너무 보이는 거. 그러니까요. 국민들이 봤을 때는요. 지금 우리 민주당 공천혁명에서도 나타났지만 경선 과정에서도 나타났지만 국민들은요. 정치인들보다 수준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무리수에 무리수를 두는 거고요. 닉슨 대통령 같은 경우도 워터게이트 어땠습니까? 다 이런 거였지 않습니까? 어떻게 모면하려고 하다가 또 다른 거짓말을 하고 또 다른 수를 쓰고 그러다 결국은 미국민들의 신뢰를 잃어서 결국 사임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역사적 사실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보면요. 이종섭 장관과 관련돼서는 상당히 지금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도 곤혹스러울 겁니다. 왜냐하면 턱 밑에까지 온 거거든요. 밑에는 일부분 정리가 되고 조사가 이루어지고 녹취록이 지금 나오고 하는 상황에서 지금 이종석만 입을 열면 바로 대통령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회의를 끝내고 이제 조율해서 조사를 받겠다라는 건데요. 황제 조사 아닙니까? 지금 어떤 소환을 하거나 조사를 할 때는 절차가 있습니다. 완벽하게 세팅을 해놓고 그 소환을 하잖아요. 부르지 않습니까? 저도 그랬고요. 그런 과정이 다 무시되고 잠깐 들어왔으니까 조사받고 가. 이게 말이 됩니까? 예.
보스형님 TV께서요 슈퍼챗 2만 원 쏘시면서 무슨 방위 사업 회의, 자기들 방어 사업 회의를 하고 하러 왔겠지. 국민이 바보냐? 이렇게 일갈하시니까 그건 그려님이 또 2만 원 슈퍼챗으로 화답을 하셨습니다. 아니 김준혁 후보님, 국민들을 이거는 전 참 이런 게 참 분노가 막 치밀어요.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면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막 꾸미고 이런 지랄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정권이 원체 거짓말하는 것을 서슴없이 해오던 정권이잖아요. 그냥 뭐 입만 열면 다 거짓말이고 또 태도 자체도 안하무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 내외가 이러다 보니까 나머지 그 장차관부터 시작해서 내각들 혹은 지금 이종섭 도주대사까지도 안하무인이고 정말 염치가 없는데, 아니 우리 국민들이 말이죠, 상식적인 사람들이고 지능이 높은 사람들입니다. 제가 뭐 이런 예를 들기까지 할 필요는 없을 텐데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면은, 제가 요즘 지역에서 간담회를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이수정 후보가 정말 과도한 공약을 이야기하셨어요. 자기가 다 해결한다. 그래서 아니 그분은 여기도 이 지역에도 이거 한다 그러고 여기도 이거 한다 그러고 여기도 이거 한다 그러는데 이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국민들이 지능이 낮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말이 거짓말이라는 거 우리가 다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별로 신경도 안 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고 있는 이 태도, 방산회의라고 하는 이름으로 만드는 이 거짓말들, 이런 것들을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민들이 이번에 총선으로 심판하겠다, 이 결의가 굉장히 높다는 거죠. 자,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몸면을 해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국민들이 넘어갈 것 같습니까? 그런데 이제 한동훈 위원장은 이제 다 해결됐다라고 그래요. 뭐가 해결됐습니까? 본인이 얘기한 것으로 보면 해결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본인이 얘기한 거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것 가지고도 또 대통령실과 한판 붙기는 했지만 일단 본인 얘기한 것은 즉각 소환하고 황상무는 알아서 거취를 결정해라. 황상무만 딱 물러나게 하고 이종섭은 버텼는데 이거 뭐 도저히 안 되겠죠. 후보들이 일단 난리니까 불러드렸어요. 근데 이제 불러드리고 뭐 그렇게 하는데 마치 피의자 소환하듯이 하면은 이건 뭐 매우 안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이런 식으로 없는 회의를 만들어서 들어오게 한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그것이 더 바보 같은 짓인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다 해결됐다고 하는 한동훈 위원장 말을 들어보시죠. 여러분, 최근에 있었던 실망하셨던 분들이 많으셨던 황상무 수석 문제라든가 이종섭 대사 문제, 저희가 결국 오늘 다 해결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반드시 그분들이 뭘 잘못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은 선거를 앞에 두고 국민 여러분의 민심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더욱 겸손한 자세를 보이는 것만이 우리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우리가 민심에 순응하려는 정치를 한다는 점을 오늘 반드시 기억해 주십시오. 민심에 순응한다. 이견 후보님, 뭐가 민심입니까? 민심은 정확하게 피의자들에 대한 정확한 조사, 법적 처벌이겠죠. 지금 이종섭 대사가 와서 공수처 조사를 받는다는데 이거 자체가 허위입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가 뭐냐면 모든 의혹 사건 수사의 기본은 하위 종범들을 먼저 수사를 합니다. 수사의 틀을 맞춰놓고 그 위에 단계를 상급자를 수사하는 것인데 지금 밑에 있었던 차관 신범철 그리고 그 당시 용산에 있었던 임종덕 2차장 전혀 조사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 상태에서 출국금지만을 풀기 위해서 잠깐 불러서 조사 끝내놓고 바로 출국을 시켰던 것인데 다시 들어왔어요. 지금 공수처는 처장도 없습니다. 차장도 없습니다. 수사부장들이 지금 1차장도 1부장도 나가 있어서 수사 2부장이 지금 권한대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신범철이라든지 임종들이라든지 하위 정범 의혹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 대한 수사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종섭을 데려다 수사를 정확하게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설사 부른다 하더라도 아주 형식적이고 내용이 없는 그런 알맹이 수사 몇 시간 하고 그리고 다시 내보낼 수 있습니다. 저는 총선 때까지는 아마 이종섭 장관 차관 대사가 있을 텐데 절대 공수처에서 제대로 된 수사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총선 때까지 어떻게 버텨보자 뭐 이런 기사인 거죠. 것 같은데 부승찬 후보님 혹시 지금 이렇게 시민들 만나 보면 예. 호주로 도피시킨 것과 관련해서는 주로 어떤 얘기들을 많이 합니까? 결국은 이제 시민들을 만나보면요. 일단은 명칭에 대해서 수긍을 하는 게 도주, 도주 대사. 이제 호주라는 국가가 이제 사라지는 호주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쾌할 수밖에 그렇죠. 없는 이제 도주 대사라는 표현을 서스럼 없이 합니다. 그러니까 호주는 이제 더 이상 호주가 아니다. 도주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종섭 장관과 그 전 장관이죠. 전 장관과 관련돼서 시민들이 가장 기분 나빠하는 거는 어디에 있냐면 이채양명주랑 똑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공개적으로 피의자를, 핵심 피의자를 도피시킨 거기 때문에 이채양명주도 분노하지만 이슈가 이슈를 덮고 이런,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이채양명주 운동을 벌이는 거, 전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거는 너무나 눈에 보이게 도피를 시킨 거라고 인식을 해서 반드시 이제 저보고는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반드시 이종섭은 끌어내려야 된다. 그리고 지금 당에서 이종섭 호주 대사 소환하라 이런 얘기가 있어서 이 현수막을 걸라고 했는데 그것도 해임하라로 바꿔라. 예. 그래서 이제 저희 용인시병의 현수막 문구는 해임하라. 이렇게 해서 시민들이 그렇게 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바꿨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그 공항에 민주당 의원들이 가가지고 이종섭 귀국하는 거 이렇게 지켜보고 그랬던데 해임하라 이렇게 들고 있더라고요. 김주혜 의원이 해임해야죠. 해임뿐만이 아니라 조금 전에 다 똑같은 의견들인데 해임하고 빨리 공수처에서 조사시키게 해야 되는 게 맞죠. 저는 그 호주 대사 임명 자체에 대해서 아마 많은 이야기들이 지금까지 있었을 텐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보통 이제 이렇게 도피를 시킬 때 대사 임명 이거는 우리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건데 무슨 뭐 어느 대학에 외국에 있는 대학에 잠깐 연수를 간다던가 아니면 뭐 여행을 간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나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아예 고위직으로 임명을 해주고 2급 대사 아닙니까? 임명을 해주고 그 또 많은 급여를 주고 거기에서 그 사람이 또 대사로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가서 얼마나 또 폼도 잡고 그러겠습니까? 교민들 대상으로. 이렇게 해준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정말 상식적이지 않죠. 예. 그리고 돈은 또 다 나라 돈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호주 출퇴근하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꾹꾹님 나라 돈이 개인 돈인 줄 착각하는데 국민들은 미칠 지경입니다. 또 아까 어떤 분께서 테리 공구님 호주 왕복 비즈니스석 비행기표가 1,000만 원이라던데 세금 낭비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분명히 이코노미 안 타고 최소한 비즈니스 탔을 텐데 그 돈은 또 다 뭡니까? 자, 이제 앞으로 피의자 이종섭이 어떻게 하는지 지켜볼 거고요. 우리가 이 상황에서 하나 좀 들여다볼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 일을 쭉 지켜보면서요. 이건 뭔가 권력 내부에 이제 좀 심각한 뭔가 문제가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권력 암투가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자, 그렇게 내보냈어요. 그게 이제 대통령 뜻이라는 것을 한동훈 위원장이 알 텐데 한동훈 위원장이 가만히 보니까 이거 난리가 나겠거든요. 후보들이 다 죽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동안 뭐 대통령하고 가까웠다는 사람들도 다 죽을 지경이니까 야 이러다가 우리 선거 치르나 마나 끝난다. 빨리 어떻게 좀 해보자. 그래서 이제 용기를 내서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만 해도 대통령실에서 어따 대고 지금 뭐 이렇게 안 받아줬어요. 너 또 한 번 30분간 벌써 볼래? 이런 분위기였는데 이번에는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안 되거든. 왜냐하면 이번에 만약에 선거 자기가 맡았는데 지면 갈 데가 없잖아요. 이번에는 이제 고개 빳빳이 들고 서서 죽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번에는 안 되겠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싸우는 모습을 보고 보수 언론들까지도 이번에는 대통령이 잘못한 거야 막 이렇게 하니까 이제 깨갱한 거죠. 그래서 이종섭 들어와 황상무 물러나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어제 다 해결됐다
이렇게 했거든요. 이제 뭐 보수 언론도 서둘러서 윤한 갈등 수습 국면 이렇게 포장해주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게 지금 오후가 되면서 상황이 반전이 된 거예요. 뭐가 반전이 됐냐. 이철규 공관위원이죠. 윤핵관 중에 윤핵관입니다. 느닷없이 비례대표 이거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나온 겁니다. 이건 또 무슨 쏘알랍니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게 싸운 게 반드시 이종섭 황상무 갖고 싸운 게 아니구나. 이 공천 가지고 싸운 거구나. 바로 이제 권력투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구나. 정치를 조금 깊게 들여다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철규 의원이 왜 이걸 문제를 삼고 나섰고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어제 오후에 이철규 의원이 했던 발언 먼저 들어보시죠. 당초 국민의힘에서는 비례대표를 국민의힘 공관위 고심해서 결정한 후에 국민의 미래로 이관하기로 뜻을 모았지만 또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지도부에서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왜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장이 공관위원장이 국민의 미래의 공천에 관여하느냐 월권이 아니냐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한동훈 위원장도 장동혁 사무총장도 모두가 다 월권이고 모두가 잘못된 겁니다. 이것은 밀실에서 제가 권한 없이 청탁을 한 것이 아니라 당연히 제가 해야 할 책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 과정에서 비대위원장과 의견이 맞지 않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고집을 부려서 갈등이 유발된 적이 없습니다. 김준혁 의원님, 누가 봐도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 윤핵관 중에 윤핵관이 한동훈 위원장을 딱 저격을 하고 나온 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확실하게 미래 권력 한동훈과 현재 권력 윤석열의 대립구도 아니겠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한동훈은 사실 쾌재를 불렀던 거죠. 이번 총선에서 자기가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미래 권력으로 확실히 나가야 된다. 그런 과정에서 용산에서 이종섭 도주대사 만들고 또 황상무 회칼 테러 이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국민들의 민심이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진다라고 느끼면서 역으로다가 그걸 가지고 공격을 하면서 현재 권력에 대해서 너희들이 갖고 있는 힘을 내려놔라. 내 중심으로 가겠다라고 한 것이었는데 근데 그런 과정에서 기쁨을 누렸으니까 아까 영상에서 봤던 오늘 다 끝났습니다. 이런 게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철규 위원장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윤석열 대통령 쪽 용산 쪽에 신모 원료가 있는 거다. 저는 한동훈한테 일정 정도를 들어주면서 그래. 자, 네가 이야기하는 대로 이종섭 불러들이고 황상무 날리겠다. 그런데 너는 뭘 내놓을 거야? 너는 몰래 너 내놔. 너 만약 안 내놓으면 너 비대위원장 우리 이번 총선 관심 없어. 우리는 우리가 중요해. 만약에 너한테 이걸 넘겨주게 되면 향후 한동훈 네가 실제로 나나 김건희나 괴롭힐 거야 라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아마도 강력하게 나가게 됐고 한동훈이 그런 압력 때문에 이번에 이제 이따가도 이야기하겠지만 비례대표 순번을 일부 조정하는 이런 내용이 되지 않을까. 어떻게 조정될까 봐야겠는데 이계현 후보님. 네. 어제 그런 얘기도 했어요. 자기가 추천한 후보 있었다. 그러면서 이제 주기환, 민영삼 이런 후보들 얘기하고 근데 그게 뭐 잘못됐냐. 호남 배려하고 뭐 그런 차원에서 하자고 한 거 아니었냐라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근데 주기환 씨는 광주시장 후보로도 나왔죠. 네. 윤석열 검사 시절에 사무관으로 같이 있었던 인연도 있고 거기도 이제 좀 챙기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고 네. 민영삼 씨는 윤석열 대통령이 뭐 상당히 좀 그 유튜브를 즐겨본다 뭐 그런 얘기도 들리고 그러던데 이런 사람들 꽂아줘 그랬는데 안 받았던 모양이죠. 네. 국민의힘 내부의 비례공천 상황을 외부에서 좀 알기 어렵습니다. 되게 알기는 어렵지만 보여주는 면면을 보면 좀 판단할 수 있는데 주기환 후보 아시다시피 윤석열 대통령과 같이 근무를 했어요. 나이도 같습니다. 나이가 같습니까? 나이가 같습니다. 추측해 보건데 아마 둘이 술 친구였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민영삼
TV에 유튜버는 아시다시피 민주당에서 활동했던 적도 있고 시의원도 하셨던 분인데 호남 출신이고 굉장히 괄괄하시죠. 이분이 굉장히 화려한 입담으로 민주당에 아픔을 많이 줬던 분인데 이분 TV를 굉장히 지금 대통령께서 즐겨봤다는 거 아니겠어요?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두 사람 정도는 내가 호남 사람들 꼭 챙기고 싶다. 인유한 제외하고도.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이분들이 배제되고 하위순번을 가는 것에 대해서 참기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이철규 공관위원장의 공관위원회 발언으로 이렇게 나타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결국 권력은 두 개로 나눌 수 없습니다. 비례는 그 표상이거든요. 누가 들어가느냐는 정말 이 당의 그 당의 권력 구조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문제입니다. 정확하게 드러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어제요 부승찬 후보님 어떤 분은 그런 분석도 하더라고요. 그럴듯했어요. 뭐냐면 약간 좀 냄새가 난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좀 약속 대련일 가능성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주기한 민영삼 사실은 뭐 별로 주고 싶지 않은데 뭐 또 자기들 딴에는 기대도 했고 그러니까 이름을 뭐 이렇게 올렸는데 안 줄 마음이었으니까 뒤로 이렇게 뺐고 그러면은 뭐야 뭐 우리 줄 줄 알았는데 미안하니까 그냥 뭐 이철규 통해서 대충 뭐 립서비스하고 끝내려고 하는 거 아닌가 또 그런 분석을 하던데 돌아가는 꼴을 보면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저는 약간 분석 자체가 좀 다른데요. 이번 비례대표 공천과 관련된 갈등, 윤환 갈등이라는 표현까지 쓰는데 합리적, 객관적으로 좀 냉철하게 볼 필요는 저는 없을 것 같아요. 좀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다. 단순화시키는 게 뭐냐면 한동훈은 지금 윤석열 이채양명주부터 시작을 해서 김건희 특검법 방탄 뭐 이런 것들 과정을 보면요. 한동훈은 그냥 진짜 방송 중에 죄송한데 윤석열의 꼬봉입니다. 꼬봉이기 때문에 그런 이 갈등 구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그냥 윤석열의 오다만 받는 그런 인물이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근데 다만 한동훈을 둘러싸고 있는 한동훈을 추대하려는 미래 권력을 미는 국민의힘의 세력들이 존재하는 거죠. 세력들이 존재해서 지금 이렇게 가면 우리가 망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갔던 거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나서는 건 모양새가 이상하니 이철규가 어떤 사람입니까? 정보관 출신입니다. 경찰 정보관 출신이고 국회 국민의힘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대통령한테 직보하는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어떤 의견들 그다음에 속사정들 그다음에 뒷담화들 이런 것들을 아마 제가 추측하기로는 이런 것들을 대통령한테 보고를 해서 신뢰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재영입위원장도 되고 공관위원도 되고 그래서 이철규를 통해서 한동훈을 견제하는 게 아니라 한동훈의 미래 권력 한동훈을 미는 한동훈을 미래 권력으로 미는 그 세력들을 견제하기 위한 이철규가 세게 한번 쳐준 거다. 그래서 그 생각이 좀 들어져요. 제가 한 가지 좀 같기도 하고 약간 다르기도 한 내용인데 저는 이번에 윤환 갈등 전 실제 존재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까지 우리 부승찬 후보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한동훈은 윤석열의 부하 맞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에요. 왜 아니냐면 맛을 봤어요. 어떤 맛을 봤느냐? 환호의 맛을 봤습니다.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막 한동훈 하는 거에 환호의 맛을 본 거예요. 그리고 이 환호의 맛을 통해서 본인이 야 내가 이제 윤석열 제낄 수 있다. 이런 이제 착각에 빠지는 거죠. 분명히 부하였었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순간인가 나는 부하가 아니야. 나 공동 창업자야. 이 정권 만드는데 윤석열과 내가 공동 창업자지. 내가 왜 부하야.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를 보면서 차기 권력은 나야. 이런 생각에 빠지게 된 거고 이것이 그를 조급하게 만든 겁니다. 조급하게 만들어서 빨리 이번 일로 내가 확고한 위치를 잡아야 돼. 이러기 위해서 황상무 또 이종섭 공격을 하게 된 겁니다. 지금 이번 총선 이겨야 되는데 용산 니네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이 꼴 났으니까 빨리 해. 이렇게 된 거죠. 처음에는 용산도
당혹스러웠죠. 저 부하였던 한동훈이 저게 건방져 머리를 치켜들고 저거 이런데 지금 전체 여론들이 조선일보가 지금 한동훈 편을 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좀 약간 좀 피해 가야 되겠다. 그런데 저거 우리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저는 오늘 이후에 지금 비례대표 순번 조정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너 한동훈 네가 요구하는 대로 다 해줬어. 그런데 우리가 이제 요구하는 거 너 해야 돼. 그러면서 강력하게 오후 내일까지 한동훈 제거 작전에 들어간다. 이 용사는 말이죠. 이번 총선 관심도 없습니다. 이제 적은 민주당이 아니라 한동훈입니다. 아니 방금 그 말씀하시는데 제가 공감이 가는 게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장 가까운 사람 아닙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은 잘 알아요. 그러니까 한동훈은 윤석열을 누구보다도 잘 알 거예요. 그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존경을 받지 못한다면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왜냐하면 가까운 모습을 다 보여줬으니까. 그랬는데도 존경받는 사람이 진짜 존경받는 사람이죠. 그래서 저는 자식이 아버지를 존경한다라고 하면 그 아버지를 저는 정말 존경할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보세요. 한동훈 보기에 윤석열 어떤 부분을 존경할 만하겠습니까? 한동훈 생각하기에 네가 어떻게 대통령 됐는데 이런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해도 너보다 나을 거야. 이런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환호에 도취돼서 뭐 그런 마음을 먹은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도 있겠지만 윤석열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나 너 인정 못해. 네가 검사하면서 한 거 내가 다 알거든. 그리고 뭐 이렇게 저렇게 봐도 내가 너보다 못할 건 없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은 혹시 없었을까? 이견 후보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좀 말의 유의 같은데 각자 도생하고 있는 공동 운명체다. 두 사람 관계를 그렇게 좀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총선의 결과는 그 두 사람의 운명을 결정적으로 같이 묶어서 던질 겁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그 김건희 여사와 나눴다는 카톡 그리고 그것에 대한 비밀을 공개하지 않는 것. 한동훈 위원장은 누구보다도 더 윤석열 대통령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윤석열 대통령을 극복하고 싶어하는 지금의 그 맛, 대중들의 환호도 갖고 있고 또 본인이 극복할 수 없는 윤석열의 부승찬 후보가 얘기했던 꼬봉, 두 가지 입장이 마음속에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이 충돌은 곧 정리될 것이다. 총선 결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이번 갈등, 이번 충돌의 핵심은 공천이었다 이렇게 봐야 됐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생각에는 이번 총선은 내 얼굴로 치러야겠다라고 했다가 이제 그게 안 되니까 그래도 내 뜻대로는 치러야지. 비례도 내가 주고 싶은 놈 딱딱 주고 그랬는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철규 심어놨는데 이철규 통해서 지금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밀어붙이는데 이철규 공관위원이 내가 올 건이면 한동훈도 올 건이다. 장동혁도 올 건이다. 이렇게 지금 반발하더라고요. 들어보시죠. 당초 국민의힘에서는 비례대표를 국민의힘 공관위 고심해서 결정한 후에 국민의 미래로 이관하기로 뜻을 모았지만 또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지도부에서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왜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장이 공관위원장이 국민의 미래의 공천에 관여하느냐 월권이 아니냐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한동훈 위원장도 장동혁 사무총장도 모두가 다 월권이고 모두가 잘못된 겁니다. 이것은 밀실에서 제가 권한 없이 청탁을 한 것이 아니라 당연히 제가 해야 할 책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 과정에서 비대위원장과 의견이 맞지 않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고집을 부려서 갈등이 유발된 적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윤재욱 원내대표한테 한번 얘기를 해보겠다라고 말을 하더군요. 그 말도 들어보시죠. 저는 그때까지 오후 2시 반에 발표를 하는지 최종적으로 정리된지 알지 못했습니다. 비대위원장과 사무총장, 밀중 공관위원장에게 전화를 돌렸습니다. 하나같이 한 번도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부득이 윤재욱 원내대표, 우리 당의 당 서열 2위인 두 번째인 윤재욱 원내대표께 전화를 드려서 잘못된 비례 공천을 바로 잡아주기를 건의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 이렇게 협의 없이 단적으로 밀실에서 이루어지면은 이걸 어떻게 함께 하겠느냐.
함께할 수 없다는 뜻을 전달한 것도 맞습니다. 자, 이제 좀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이철규, 여러분 그 과정을 쭉 보시면 물러났어도 진작에 물러났어야 할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했을 때 사무총장이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 보궐선거 참패 책임을 지고 다 물러났는데 혼자만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았어요. 그건 왜? 여기는 그래도 갖고 있어야 윤석열 대통령이 당에 자기 뜻을 전달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한 거죠. 그랬다가 공천관리위원까지 심어놨어요. 그러면 공천관리위원장 있어도 다른 위원들이 있어도 사람들이 다 이철규만 쳐다보게 되죠. 여기가 윤심이니까. 그런데 누가 봐도 윤석열 대통령 그 뜻을 전달하라고 심어놓은 사람인데 전화도 한 번 안 되고 전화 통화도 한 번도 안 하고 발표를 해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김준혁 교수님, 이거는 쿠데타 아닙니까? 아, 쿠데타죠. 완벽한 쿠데타죠. 세상에 이런 항명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야, 한동훈 놀랍습니다. 야, 자기가 형님으로 모시던 윤석열한테 등에다 칼을 꽂은 정도가 아니라 사방에다가 핵폭탄을 떨어뜨린 거하고 같은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한동훈은 이제 윤석열의 제거 대상 1순위로 올라갔다. 저 화면에 나오는 저 고개 숙이는 거, 저거는 속으로 칼을 가르면서 고개를 숙인 거고요. 그렇죠. 예, 저는 그 이후에 이제 딱 보십시오. 저 머리 손들인 거, 야 윤석열, 너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딱 이런 고뇌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지금 저 수모 그 무릎 밑으로 기어가는 그 고사가 생각이 나는데요. 자,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어려서부터 공부도 잘했어요. 집도 부자입니다. 현대고등학교 출신입니다. 서울대 법대 나왔고 일찍 다 패스했죠. 평생 저렇게 고개를 숙여본 적이 없어요. 평생. 90도로 폴더 인사를 해본 적이 없죠. 아마 저게 자기 형님한테 인사해서 그전에는 아유 성렬이 형 이렇게 인사했을 텐데 저는 저런 한동훈의 비수 어린 마음이 윤석열도 똑같이 칼을 갈면서 아마 엄청난 대전이 나올 거고 이게 좀 심하면은 무협지의 중요한 소재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국가의 불행입니다. 네. 부승찬 후보님 보시기에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최종적으로? 아니 저는요 이게 승부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한동훈과 윤석열은 권력 암투가 아니에요. 저는 일관된 입장인데 예. 왜 그러냐면요. 윤석열과 한동훈의 관계가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동지적 관계가 아니에요. 그냥 서로 이익을 공유하고 그다음에 불법을 공유하고 이 서로 간의 약점을 다 알고 서로 간의 캐비넷을 다 쥐고 있는 관계예요. 이런 관계에서 권력 암투가 된다면 둘 다 망하는 길이에요.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정치를 너무 모르기 때문에 그냥 분위기에 취해서 막 던지는 거예요. 막 던지다 보니까 이철규를 통해서 한동훈을 한번 그냥 채찍을 한번 딱 들어준 거라고 생각하지 우리가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 같이 서로 이렇게 서로 다른 배를 타면서 같이 견인해가는 이런 관계였으면 이런 분석이 나오겠지만 둘은 이익이라는 공동체라는 한 배를 탔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한동훈이 윤석열을 쳐도 한동훈 캐비넷이 열릴 거고요. 윤석열이 한동훈을 쳐도 윤석열 캐비넷이 열릴 거고 방어를 안 해주기 때문에 저는 그냥 그래서 아까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분석이나 시각에서 보면 이해를 못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전 일관됩니다. 그렇군요. 네. 이기현 후보님 전망은 어떻습니까? 두 분 말씀이 다 같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동훈의 마음에는 내가 꼬붕인가? 아니야. 나는 차기 권력이야. 미래 권력이야. 두 가지가 혼돈이 있을 수 있고요.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속에는 절대 인정되지 않는 네가 감히 나를? 너는 내 영원한 부하야. 이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이 두 세력이 지금 각자 도생하면서 또 공동 운명체로 총선을 맞이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결국 총선 공천 과정이 마무리되는 오늘 내일이 후보 등록 마지막이니까요. 끝나고 나면 총선 과정에서 두 사람의 충돌은 만들어질 것이고 총선 결과는 두 공동 운명체를 파산시킬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이철규 공관위원이 저렇게까지 버티고 나오는데 과연 변동이 있을까요? 일단 본인이
추천했다고 하는 사람 세 사람 면면을 한번 잠깐 볼까요? 세 사람이죠. 주기환, 민영삼, 그리고 백현주. 주기환 전 국민의힘 광주시당 위원장은 아시다시피 윤석열 검사와 함께 일했다는 사무관 출신이고 검찰. 민영삼 씨 왔다 갔다 했지요. 백현주 씨는 전 서울신문 NTN 대표이사. 기자 출신인가 뭐 그랬던 것 같은데 아무튼 저 세 사람을 밀어붙였는데 안 됐다. 오늘 다시 조정한다. 당선권 안에 들어갈까요? 들어갔다면 한동훈이 또 엎드린 거고 안 들어갔다. 그러면은 이제는 따로 가자. 그렇게 되지 않겠나? 그렇게 해석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1부는 여기서 하겠고요. 전하는 말씀 듣고 2부 이어갈 텐데 김민경님 한동안 정치 1번지를 외면했습니다. 성질이 나고 화가 나고 우울증까지 오기에 누군가 그러시더라고요. 이런 걸 원하는 정부다.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한다고. 넵,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한동훈 위원장을 윤석열이 집어넣었을 때 저는 이런 걸 생각했다고 봐요. 너는 가가지고 최대한 국민들을 상대로 정치 혐오증을 부추겨라. 이런 정치 필요 없다라고 만들어라. 왜? 그렇게 하면 국민들이 투표장에 안 갈 거야. 그 대신 우리는 콘크리트 지지층이 있잖아. 끄떡하지 않는 30%. 너 봐라. 내가 이렇게 정치 개판으로 치고 무엇을 마음대로 해도 30%는 주지 않냐. 그러면 국민들이 정치 혐오 계속 이렇게 외치고 또 민주당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막 하고 그러면 다 뭐 싫어서 안 찍고 우리만 찍으면 30%만 돼도 야 내가 뭐 50% 넘어서 대통령 됐냐?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국민들이 그렇게 어리석지 않다니까요. 저지른 죄가 너무 많잖아요. 이채 양명주. 그것뿐이 아니잖아요. 어제 이채양명주 기사 썼던 오마이뉴스 그 글을 봤더니 아쉬운 점이 왜 이채양명주만 했을까? 오송 참사도 있고 고발 사주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은데 그렇지만 이해한다. 외우기 쉽게 이채양명주 이름 잘 지은 것 같다라고 하던데 왜 이채양명주 뿐이겠습니까? 전하는 말씀 듣고 이어가죠. 국민들은 이렇게 안 보니까. 예, 1부에서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권력 투쟁 살펴봤고요. 2부에서는 개혁신당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끝도 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사실 맨 처음에 이준석 대표 중심으로 개혁신당 만든다고 할 때 저게 가장 유력한 제3지대가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여론조사 해보면은요 뭐 저래갖고 한석이나 나올까 싶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됐습니까? 지금요 선거를 앞두고 제일 중요한 자리가 뭐 선거위원장, 선대위원장 뭐 이렇지만 또 중요한 게 사무총장입니다.
장동혁 사무총장 하는 거 보세요. 지금 뭐 한동훈보다 더 소리 많이 내고 다니잖아요. 근데 지금 개혁신당의 사무총장이 김철근 사무총장입니다. 어제 개혁신당 비례대표 발표를 했는데 이름이 보이질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김종인 위원장이 그렇게 한 겁니다. 김종인 위원장, 우리가 이제 함께 생각해 볼 텐데 개혁신당이 왜 이렇게까지 됐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어제 비례대표 명단이 발표된 이후에 김철근 사무총장이 올린 짧은 글을 하나 보시죠. 뭐라고 올렸는지요? 저는 여기까지다. 김성열 부총장도 여기까지랍니다. 그만두겠다는 거죠. 그리고 나이 드셔서 기억력이 없으신 것 같은데 제3당 사무총장은 대부분 비례로 입성했다. 국민의당 사무총장을 지낸 박선숙 의원, 이태규 의원이 그랬다. 큰 당만 해보셔서 기억이 없으신 것 같다. 무슨 얘기냐면 김종인 위원장이 그랬나 봐요. 야, 주요 당직자가 비례 받는 데가 어디 있어? 그렇게 얘기하니까 나이 드셔서 기억력이 없는 것 같다. 김종인 위원장 나이까지 언급했다라고 하는 것은 갈 때까지 간다라는 거죠. 이준석 대표 나름 뭐 얘기를 했겠죠. 근데 김종인 위원장이 무시한 거예요. 이준석 대표 발언도 들어볼까요? 저희가 뭐 연합정당이고 제 세력의 각자의 그런 입장이 있기 때문에 다소 조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저희가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을 모셔서 공천 심사를 부탁드린 취지가 그분의 경륜과 그리고 정무적 감각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견을 조정해달라는 취지로 저희가 부탁드린 것이기 때문에 다소간의 의견 불일치가 있더라도 대승적인 측면에서 김종인 위원장과 공천관리위원회 안을 받아들이기로 저희가 참여한 최고위원 전원이 동의해서 그렇게 그에 따라 후보자 명단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상당히 목소리도 힘이 좀 빠져 있고 평소 이준석 대표답지 않죠. 지금 김철근 사무총장에 이어서 함께 꾸려가고 있는 양향자 의원도 지금 뭐 상당히 반발하면서 그만둘 뜻까지 보이고 있는데 이제 이러면은 뭐 선거 치르나 마나죠. 왜 이렇게 됐을까 한번 돌아봅시다. 이견 후보께서는 개혁신당의 추락 이유를 어떻게 보시나요? 잘못된 조합의 시작이었죠. 예. 이낙연 전 총리와 결합 자체가 전혀 정치 집단으로서 어울리지 않는 집단들끼리의 연합이었습니다. 저는 그 처음에 이낙연 대표와 이준석 대표가 손을 잡았다고 했을 때 이 3지대는 없구나. 제3지대가 힘을 받는 건 국민적 명분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 양당 정치에 대한 일부 공간이 비어 있었기 때문에 이 공간을 항상 차지하는 제3당들이 항상 깃발을 들고 일정한 성과를 냈던 것인데 이 이준석, 이낙연 조합은 전혀 깃발을 들 수 없는 그러한 각자 다음 총선에서 자기 이해관계만을 가진 집단들끼리 결합이었기 때문에 그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고 바로 분당과 같은 사태를 창당하지 며칠 되지도 않아서 맞았고 그 정당이 새롭게 국민의 총의를 그러니까 제3지대의 총의를 모으는 것을 실패했기 때문에 저는 필연적으로 이 개혁신당의 미래는 없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김준혁 후보님 분석은 어떻습니까? 착각 속에 살아온 잘못된 만남인 거죠. 김종인 위원장은 우리 한국 정치사에 있어서 매우 특별한 존재입니다. 비례로 아마 5번을 국회의원을 하셨죠. 대한민국 헌정사에 비례로 5번 국회의원 한 분도 없고 또 그분을 모셔와서 승리를 안 한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전가의 보도죠. 그래서 이번에 이준석 대표가 전가의 보도 반드시 모셔오면 승리할 거라고 생각한 김종인 위원장을 모셔왔는데 근데 김종인 위원장도 이번에는 나서지 말았어야 되는 겁니다. 장강의 앞물결이 뒷물결에 밀려간다라고 하는 역사의 진리를 본인이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고 나 아직 살아있어. 야 내가 나서면 이거 다 해결돼. 라고 하는 본인의 착각이 지금 본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오욕으로 남게 만드는 순간이 된 겁니다. 어른 김종인이 될 수 있었는데 이제 노회한 정치인, 그러나 끝내 실패하고만 정치인 김종인으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각인되는 슬픈 현실을 맞이하게 된 거고요. 저는 개혁신당이 단 한 석도 얻지 못하고 끝날 수 있다. 왜? 김철근 사무총장이 나갔다. 이거는 개혁신당의 반이 나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철근을 잃어버린 이준석은 저는 거의 무의미할 것 같다라는 생각까지 들게 됩니다. 부승찬 후보 개혁신당의 추락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이제 국민들의 요구를 제대로 수용하지 못한 거죠. 아까 우리 이기현 후보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참신성이 떨어져요. 조합부터가. 예. 이낙연, 저는 김종인도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그동안 이준석이 걸어왔던 행보는 참신하고 권력에 맞서고 이런 모습들을 보였는데 그게 아닌 개혁신당 창당 과정에서는 그런 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들로부터 외면받기 시작을 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기대를 걸었던 거는 뭐냐면 선명성입니다. 선명성. 뭐 노인들에 대한 무임승차를 없애겠다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여성 페미에 반대하는 거라든지 어찌됐든 세대를 공략하는 선명성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특정 세력이 이준석을 지지하는 그런 것들이 좀 있었는데 그거마저도 다 포기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준석 개혁신당은 아까 우리 김준혁 교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석도 못 얻을 수 있다. 이미 이제 그렇게 그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바로 이준석 아까 기자회견하는 표정에서도 읽을 수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이번에 개혁신당이 이렇게 찌그러진 모습을 보면서 왜 그렇게 됐을까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몇 가지로 정리가 되더군요. 첫 번째는요. 왜 신당을 하는가 하는 것을 제대로 국민들한테 보여주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조국 신당이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이유는 선명하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검사 독재 정권 끝장내겠다라고 외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지지를 받고 있는데 적어도 이준석 대표가 신당을 만들어서 하겠다고 한다면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사과였습니다. 왜 신당을 해야 되는지 나는 핍박받아서 나온다. 이것만 가지고 왜 국민들이 표를 주겠습니까? 그게 이준석의 딜레마입니다. 본인이 윤석열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윤석열이 잘못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당을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잘못 봤습니다. 제가 잘못 판단했습니다. 제가 잘못해서 여러분께 이런 고통을 드린 것 사과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아직 젊으니까 이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윤석열 심판에 맨 먼저 선봉에 섰다면 이렇게 됐을까요? 보수라고 윤석열 심판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보수일수록 더 윤석열 심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수의 자존심을 짓밟아버린 윤석열 정권 아닙니까? 그것을 못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지리멸렬했지요. 이준석의 딜레마 또 하나. 자기가 지금 내세우는 거 뭡니까? 젊음 아닙니까? 그런데 이낙연 대표가 이끄는 그런 무리들과 처음에 합쳤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김종인을 모시고 싶은데 김종인 위원장 야야야 나 이낙연 있으면 안 가. 이낙연 치워. 그래서 치운 거 아닙니까? 근데 김종인 위원장은 누굽니까? 이낙연 대표보다 더 올드 아닙니까? 그래놓고 무슨 젊음을 얘기합니까? 여기서부터 어그러진 겁니다. 그게 이준석의 딜레마입니다. 두 번째, 김종인의 딜레마입니다. 김종인 위원장 어떤 사람입니까? 김종인 위원장이야말로 맨 처음에 윤석열 바람 넣어가지고 별의 순간이니 뭐니 해가지고 만들지 않았습니까? 오늘날 이렇게 만든 원초적 책임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을 불러가지고 뭐를 해보겠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이런 사달이 난 거 뭡니까? 그래도 한번 해보겠다고 모여든 사람들 다 자기가 이렇게 마음대로 해버려가지고 결국은 김종인을 위한 김종인에 의한 당으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거죠. 이준석의 딜레마, 김종인의 딜레마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끝없는 추락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절대 찰될 리가 없는 그런 일 아닙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영화 관상, 예. 영화 관상이 1000만 관객이 본 영화 아니겠습니까? 영화 관상의 맨 마지막 대사 이게 오늘날 김종인, 이준석 두 분에게 주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송강호 씨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파도만 보고 바람은 보지 못했다. 예. 파도를 만드는 건 바람인데 여기서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개혁에 대한 열망입니다. 지금 이 무도한 정권을 반드시 끌어내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민생경제 회복하고 무너진 정의 다시 회복하고 새로운 대한민국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강한 바람 이 바람을 두 사람은 보지 못한 거죠. 김종인의 오만과 이준석의 자만 이 두 사람의 오만과 자만이 먼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 새로운 개혁의 바람을 보지 못한 것이 바로 두 사람의 인생을 끝내 망치게 하는 것이고 개혁신당을 이제 우리 역사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시대정신을 잘못 읽은 죄입니다. 이번 총선의 시대정신은 윤석열 정권 심판입니다. 이건 민주냐 국민의힘이냐 진보냐 보수냐가 상관이 없는 겁니다. 국민이 한번 잘못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잘못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걸 바로 잡자고 하는 것이 선거입니다. 윤석열 정부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심판해야 됩니다. 더 이상 나쁜 짓을 못하게 해야 합니다. 일하게 해 주십시오. No, 일하지 마세요 제발. 일 못하게 해야 됩니다. 일을 하면 할수록 더 나라가 어려워집니다. 청와대 옮긴다면서 돈 얼마나 들었습니까? 영업사원 1호 한다고 하면서 돈 얼마나 썼습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더 일 못하게 해야 됩니다. 그건 보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시대정신 이걸 못 읽었으니까 개혁신당이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부산이 대의님 정권 심판 후에 올라타지 못해서 외면받은 겁니다. 바로 그거죠. 윤석열 정권 심판이 이번 총선의 시대정신입니다. 이것은 그 이상도 없고 그 이하도 없습니다. 개혁신당에 대해서는 더 할 얘기가 없을 것 같고 지금 이제 조국 혁신당이 뜨고 있는데 이게 이제 민주당으로서는 약간 좀 애매한 처지가 됐습니다. 내 표는 맞는데 그래도 또 우리가 만든 비례정당이 있잖아요. 근데 그 정당에서 또 이렇게 공천도 했으니까 그게가 돼야 되는데 이재명 대표가 그런 표현을 쓰더군요. 아군이 우군보다 더 중요하다. 우군은 우군이 맞는데 일단 아군이 좀 돼야 되잖아요. 그런 것을 이재명 대표가 좀 걱정을 하던데 그걸 가지고 이제 몰빵이냐 뷔페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몰빵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조국 대표는 뷔페도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데 어때요? 부승찬 후보님 이렇게 돌아다녀 보면 뭐 지역구는 민주당 후보 찍고 네. 전국 비례는 뭐 조국 찍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까? 많이들 하는데요. 이제 저는 항상 이제 빵을 많이 들고 다녔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민주당 후보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고 민주당 당원이고 그렇기 때문에 비패로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다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개혁신당이 무너지는 게 결국 몰락하는 게 선명성이지 않습니까? 시대 정신을 읽지 못한 거. 그거에 비해서 조국 혁신당은 이제 시대 정신을 읽고 그쪽으로 전략을 갖고 가는 그런 게 아마 이제 유권자들한테 많이 먹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여담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사실 후보들은 너무 바쁘니까 SNS 관리를 직접 못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 막 이제 문자가 쏟아지는 거예요. 문자가 쏟아지는데 무슨 사진이 나오고 거기에 조국 신당 관련된 거에 부승찬이 좋아요를 눌러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 영문도 모르고 막 이랬는데 그 정도로 조국 신당이 상당히 국민적 관심을 받는 건 맞지만 그래도 민주당을 믿고 그리고 민주당 그 정당을 믿어주셔서 좀 선택을 올곧게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기현 후보님 더불어민주연합인가요? 네. 네. 그 당 지지 같은 것도 이렇게 지역구 후보들이 호소하고 그렇게 합니까? 네. 그 후보들은 일단 지역구에 출마하다 보니까 본인을 호소하는 게 1번이죠. 예.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인데 당의 후보이기 때문에 지금 그 비례정당 후보를 더불어민주연합 후보를 지지해 달라는 말씀 드립니다. 이제 후보가 최근에 확정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곧 그 후보 포스터가 붙으면 옆에 이제 비례정당 포스터가 같이 붙습니다. 예. 예, 그렇게 되면 저희 일종의 자매정당이지 않습니까? 예. 이 자매정당으로서의 더불어민주연합에 대해서는 저희가 같이 앉고 지역 내에서 득표 활동을 할 수밖에 없죠. 다만 분석적으로 좀 말씀드리자면 예. 분석입니다. 분석적으로 말씀드리면 조국 혁신당이 만들어지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제3지대에서 갖고 있는 매번 총선에서 있었던 제3지대표를 조국 신당이 가져가고 있는 것. 이것이 일정하게 양당의 이탈표를 막아주고 있는 효과는 분명히 있는 것 같다. 그런 것 같죠.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측면은 네. 있어요. 그리고 저는 그 부분은 조국 혁신당이 잘 잡았다고 보는데 민주당이 등치가 커서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맡아보겠다라고 한 게 좀 주요한 것 같다는 그렇습니다. 생각이 들어요. 김준혁 후보님은 그 부분을 어떻게 조율하고 계십니까? 저는 조국 혁신당이 당 지지율이 30% 가까이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 민주당의 반성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민주당이 더 개혁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더 참신한 정책을 만들고 윤석열 정부와 더 강하게 싸웠다고 한다면은 아마도 비례와 관련해서 조국 혁신당보다 더 높은 지지율을 받았을 것이다. 그런데 그 부분이 부족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반성해야 된다. 이걸 먼저 말씀드리고요. 저는 민주당 후보이기 때문에 아까 부승찬 후보님이나 이기현 후보님 마찬가지로 저도 역시 당연히 더불어민주연합이 잘 돼야 된다. 이건 뭐 당연한 것이고요. 그런데 전체적인 시대 정신 이 부분을 생각하고 있는 국민들의 어떤 생각들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강제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런 부분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이 문제 가지고 제가 사실은 밤 2시까지 제 아내하고 깊은 토론을 했습니다. 지금 네. 빨리 자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지금 제 아내 친구들이 그 다 환경운동하는 분들이 어제 원래회의 하다가 조국 혁신당으로 다 비례한다. 이번에 지역구는 민주당 뭐 비례는 조국 혁신당 그래서 제 아내가 민주당 더불어민주연합 이것도 중요한데 이 같이 좀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해서 어제 깊게 좀 논의를 하면서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당이 더 반성하고 이번 총선에서 이긴 민주당 후보들은 더욱더 강력하게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하여튼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번 총선 윤석열 정권 심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촛불혁명으로 잘못된 정부를 바꿨던 우리들입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면 우리가 앞장서지 않았습니까? 군사독재 정권 끝낸 것도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다시 독재의 시대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눈치 보면서 방송하고 이렇게 눈치 보면서 일했던 시대가 언제였습니까? 80년대 지나면서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또 다시 시작되지 않습니까? 분연히 일어서야 합니다. 선거혁명을 통해서 바로 잡아야 합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가 유세했던 내용 가운데 이 부분 딱 마음에 들어서 골라봤습니다. 들어보시죠. 4월 10일은 민주당이 이기는 날이 아닙니다. 4월 10일은 이 나라 주권자 국민이 이기는 날이라 합니다. 4월 10일은 너희는 왕이 아니다. 우리가 상전을 뽑은 게 아니다. 우리가 주인이다.
잘못하면 내쫓길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국민이 승리하는 날이어야 되겠죠. 예, 상생의 정어리몰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한 사과. 너무 비싸서 사 먹지 못했던 분들이 너무 많이 주문을 하셔가지고 지금 배송이 좀 늦어지고 있는데 양해해 주시라는 점 하나 말씀드리고요. 맨 처음에 소개했던 것보다 1,000원 더 싸게 좀 더 작은 것으로 개수는 더 많은 것 지금 여러분께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 많이 정어리몰을 통해서 맛있는 사과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채 양명주 리본 지금 사전 주문 받고 있습니다. 큰 것 작은 것 두 가지인데 큰 것은 4,000원 작은 것은 3,000원 두 개 세트로 함께 구입하시면 6,500원. 단 이거는 저희가 뭐 이익을 남기자고 한 게 아니라서 배송비가 있습니다. 배송비가 있으니까 3,000원짜리 사는데 배송비가 3,000원인데 이걸 한 10개 정도 사면 배송비를 무료로 하고 뭐 이렇게 정어리몰에 한번 제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사전 주문을 많이 해주시고 새 후보님께서도 이 리본 많이 좀 널리 알려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슈퍼챗 보내주신 분과 오늘 댓글 선정하는 분 소개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보수형님 TV 그건 그련님 그리고 포천 토지 전문 부동산님 장현주님 김준혁 후보님 후원 계좌 소개해 주세요 했는데 세 분 후원 계좌 다시 한번 띄워주시고요. 그리고 또 우리 홈페이지 더 커뮤니티란에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쪽에서 확인할 수 있게요. 김홍기님, 영길님 오늘 슈퍼챗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또 정기 후원도 21분이나 가입해 주셨는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댓글 오늘 좀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명주 디퓨저 받으실 분들이요. 서소영님 디퓨저로 향기도 피우고 기도도 매일 합니다. 그런데 오늘 파란 리본을 보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차디찬 바다에 호적거리다 죽어간 아이들도 떠올랐고요. 영문 모를 이유로 길에서 아프게 죽어간 아이들도 생각났습니다. 리본을 볼 때마다 가슴 저리겠지만 그래도 저릿저릿한 마음으로 끝까지 싸우길 기도하며 주문했습니다.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이 끝끝내 웃게 되시길. 서소영님 감사합니다. 국민이 바보냐 아이디 쓰시는 분인데요. 이채양명주 내 생일은 잊어도 이채양명주는 안 잊을게요. 그러셨고요. 자장나무님 백운기의 정치 1번지가 대한민국 정치를 바로 세웁니다. 잊지 말자 이채양명주 글 보내주셨고요. 이경희님 안녕하세요. 좋아요 누르고 투표 꼭 잘해서 세상 바꿔봅시다 그러셨는데 네 감사합니다. 백운기의 정치 1번지 보시는 분들이요. 꼭 구독 권유 많이 해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도 설정해 주시고 정어리몰 회원도 가입해 주시고 또 시간이 되시면 백운기 카페도 들어오시면 좋은 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예, 오늘 민주당 세 분 후보 모시고 진행해 봤습니다. 간이 출정식이라고 생각하고 세 분께 힘을 드리려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김준혁 후보님 힘 좀 받으셨습니까? 힘이 납니다. 이기현 후보님. 일산 4개 선거구, 고양시 4개 선거구 꼭 승리하겠습니다. 예. 네. 부승찬 후보님. 자신감 있게 싸우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오늘 그러면 우리 세 분 함께 이채양명주 외치고 맞춰볼까요? 예. 네. 이채양명주! 이채양명주! 감사합니다. 꼭 승리하시고 다시 뵙기를 원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